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 손에 들려있는 건 리노공업이라는 회사의 2025년 3분기 보고서입니다. 네, 사실 이런 기업 분기 보고서 열어보면 숫자랑 표가 빼곡해서 이거 언제다 보나 지레 겁먹기 쉽잖아요. 맞아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죠. 그런데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안에서 보석 같은 통찰력을 캐내서 청취자님께 떠먹여드리는 거죠. AI나 자율주행차 같은 화려한 기술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기업의 비밀 운영 매뉴얼을 함께 훔쳐본다. 이런 느낌으로요. 네, 오늘 자료는 기술 산업의 진짜 실력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그 안에 최첨단 반도체 칩이 사실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리노공업 같은 회사의 테스트를 거쳐야만 하거든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군요. 그럼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40년 넘게 최전선에서 살아남았는지, 또 앞으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리노공업, 대체 뭘 만드는 회사일까요? 보고서 사업의 내용 파트를 보니까 두 가지 핵심 제품이 나오네요. 리노핀, 그리고 IC 테스트 소켓. 네, 용어가 좀 어렵죠.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저는 이걸 보고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건강한지 검사하는 아주 정밀한 청진기나 체온계 같은 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부품들이 불량 칩을 완벽하게 걸러내줘야만 우리 손에 있는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고요. 그 청진기의 정밀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 부품들이 소모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소모품이요. 네, 반도체 테스트 과정에서 수십만 번, 수백만 번씩 칩에 접촉하면서 계속 닳아 없어지거든요. 즉,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 청진기는 계속해서 새로 필요해지는 아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셈입니다. 마치 면도기 회사가 면도날을 계속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이치겠네요. 한번 팔고 끝이 아닌.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보고서에서 보고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이 제품 종류가 무려 3만여 중에 달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 숫자요. 아니 3만 개도 아니고 3만 개요. 이건 거의 백화점 수준인데 이런 소수의 부품 회사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제품을 관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비효율의 끝판왕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리노공업의 핵심 경쟁력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정말요? 그건 비효율이 아니라 이 회사가 스스로 파놓은 아주 깊은 전략적 해자인 거죠. 반도체 칩이라는 게 종류가 정말 많고 계속해서 새로운 칩이 개발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마다 고객사들은 자기네 칩에 딱 맞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테스트 소켓을 요구합니다. 리노공업은 바로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즉 까다로운 맞춤 주문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겁니다. 기성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정장을 만드는 장인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3만 가지 제품을 만든다는 건 그동안 3만 가지의 각기 다른 고객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증표인 셈이죠. 와, 관점을 바꾸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번거로운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그러고 보니 보고서에 또 다른 사업 부문이 있던데요. 네, 하나 더 있죠? 반도체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의료기기 부품이요.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던데 이건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지만 기술의 뿌리를 보면 아주 논리적인 확장입니다. 논리적인 확정이요? 네, 반도체의 핀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깎는 기술력. 이게 어디에 또 쓰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바로 사람 몸을 진단하는 초음파 진단기의 핵심 부품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핀을 수백, 수천 개씩 꽂아서 초음파 신호를 주고받는 부품인데 이게 리노공업이 하던 일과 기술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와, 기술의 결이 같았군요. 네, 이건 리스크를 분산하는 아주 영리한 한 수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져도 의료기기 쪽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니 회사가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는 확실히 감이 오네요. 까다로운 맞춤형 반도체 테스트 부품의 절대 강자, 그리고 그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기까지.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재무제표를 훑어보다가 뭔가 이상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차입금 항목을 계속 찾아봤는데 그냥 없어요. 영원. 네, 그 부분이죠.
이렇게 거대한 설비가 필요한 제조업체라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바로 그게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 무차입 경영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기 싫어하는 보수적인 회사를 넘어서 이걸 하나의 전략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략적 무기요? 생각해보세요. 은행이나 채권자들에게 빚독촉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일단 마음이 편하겠죠. 금리가 오르든 말든 걱정 없을 거고요. 맞습니다. 마음의 평화, 즉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어려워져서 당장 돈이 급한 회사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하지만 리노공업은 외부 압력에서 자유롭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흔들림 없이 R&D에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 무차입 경영은 방어막인 동시에 남들이 움츠러들 때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공격 무기이기도 한 거죠. 와, 빚이 없다는 게 단순히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는 걸 넘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고 보니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힌트도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연구개발 활동 부분에 적힌 문구인데 전 사원의 연구원화. 네, 그 문구요. 솔직히 이런 슬로건 내거는 회사들 많잖아요. 근데 무차입 경영이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 두 가지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요? 앞서 말한 3만 종류의 맞춤 제품을 생각해보세요. 이걸 소수의 박사급 인력만 있는 중앙연구소에서 전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 불가능하겠네요? 불가능하죠. 고객의 미세하고 복잡한 요구는 생산 라인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 직원들이 가장 잘 이해하거든요. 전사원의 연구원화는 문제가 보이면 네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봐라.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신뢰의 표현인 셈이죠. 실제로 보고서에 과거 연구개발 실적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그중에서 제 눈길을 끈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순행식 쿨러 리드 개발. 아니, 순행식 쿨러면 보통 고사양 게이밍 컴퓨터에나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반도체 테스트 속에서 이걸 왜 개발한 거죠? 바로 그게 전 사원의 연구원화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를 찾아내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요즘 AI 반도체나 고성능 CPU는 작동할 때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테스트하는 짧은 순간에도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칩이 손상되거나 성능 측정이 왜곡될 수 있죠. 아, 테스트하다가 칩을 태워 먹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공냉식, 그러니까 바람으로 식히는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리노공업 엔지니어들이 생각한 거죠. 게이밍 PC처럼 아예 소켓에 미니 순행 쿨러를 달아버리면 어떨까? 와, 이건 책상에 앉아선 나오기 힘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고객사들은 차세대 고성능 칩을 최대 성능으로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단순한 부품 개선이 아니라 고객사의 미래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를 만들어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리노공업이 단순 부품사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 대접받는 이유죠. 와, 순행식 쿨러 하나에 그런 깊은 스토리가 있었군요. 무차입 경영으로 얻은 자유와 전 직원이 연구하는 문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엔진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볼 차례네요. 네. 결국 기업은 숫자로 증명해야 하니까요. 보고서를 보니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약 2,877억 원. 꾸준히 성장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숫자 자체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출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80% 이상이 해외 수출에서 나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부산에 본사를 둔 회사가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 대기업들의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절약합니다. 국내 시장에만 머물렀다면 이 정도 성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퀄컴, 엔비디아,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가장 까다로운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걸 시장에서 증명받은 셈이죠.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이 이 회사의 다음 행보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아, 보고서 후반부에 나오는 대규모 투자 계획에서 그 자신감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신규 공장 설립 계획 말씀이시죠? 투자 금액이 무려 971억 원. 네, 맞습니다. 971억. 저는 이 금액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971억 원도 놀라운데 그 바로 옆에 더 놀라운 말이 쓰여 있었죠. 조달 방법, 자체 자금. 그렇죠. 자체 자금.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빚 한 푼 없이 전부 현금으로 투자한다니.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무차입 경영의 힘이 폭발하는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수십 년간 꾸준히 내실을 다져온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방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많은 기업들이 금리 인상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죠. 네, 확실히 다르네요. 리너공업은 AI, 데이터 센터,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들자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현금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긴 호흡으로 미래를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와, 마치 수십 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마침내 가장 좋은 동네에 가장 좋은 자재로 꿈의 공장을 짓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재무적 안정성과 기술적 자신감이 완벽하게 결합된 어떻게 보면 가장 교과서적이면서도 현실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성장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모든 것들이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오늘 땅딱한 분기보고서 한 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숨은 강자 리노공업의 성공 방정식을 엿봤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까다로운 맞춤형 시장을 파고든 집요함, 빚 없이 성장하며 혁신의 자유를 확보한 단단한 재무 구조, 그리고 모두가 연구원이라는 독특한 문화로 미래 기술의 열쇠를 만들어내는 모습까지요. 네, 이 보고서는 리노공업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보고서를 덮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내부에 쌓아두고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들어 스스로를 요새처럼 만드는 전략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요? 예를 들어 언젠가 물리적인 핀이 전혀 필요 없는 빛이나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만으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이 요새의 바깥에서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강력한 성공 방식이 오히려 거대한 변화 앞에서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숨은 강자의 다음 행보를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이유일 겁니다.